허공에서 어떤 부름이 있었지요. 고향의 부름이었고 50년 동안 목마른 내 영혼의 부름이었지요. 만물 속에 들어가 숨쉬며 생명의 소리를 내는 온유한 자연의 부름이랄까요. 그 부름은 계절이 바뀌어도 알지 못하고 꽃이 피어도 보이지 않고 새들이 노래해도 듣지 못해 기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어버린 나에게 내리치는 채찍이었답니다. 시를 읽어도 감동하지 못하는 석회석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의 죽비였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 생명의 부름에 함안 산골마을 온배움터로 향했답니다. 함안 백전면 평정마을은 봉화산 소바이골에서 내려온 평전천과 백우산 절골에서 내려온 위천이 만나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두 개의 개천을 연결하는 나무다리를 다녔다고 해서 다리터라고도 불렀다 해요. 마을에는 6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너무나 고요했지요. 제잘거리던 아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담배를 물고 동네를 다니시던 어르신도 만날 수 없었어요. 마을 당산제 때 분주했던 당산나무는 온몸에 이끼를 뒤집어 쓴 채 홀로 서 있었어요. 우리 농촌은 어디나 할 것 없이 큰 흉터를 가지고 있지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과 20대 80에서 1대 99의 사회로 치닫는 성자 독식의 서바이벌 게임에 상처받았고 자본중심의 완전 경쟁이라는 폭주하는 기관차에 들이받쳐 깊은 상흔을 가지고 있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외로움과 그리움에 연민과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향 마을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왔어요.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제잘제잘 아이 소리 들리는 기분 좋은 마을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오미의 변으로 마고성을 떠난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가슴에 복권의 희망을 잊지 않고 마고성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듯 말입니다. 우리가 머문 곳은 백전중학교입니다. 백전중학교는 농촌 인구가 줄고 아이들이 적어 99년도에 폐교했고 폐교한 지 무려 24년이 지났어요. 그 옆에 백전초등학교가 붙어 있는데 전교생이 고작 19명에 불과하죠. 1학년 3명, 2학년 5명, 3학년 2명, 4학년 3명, 5학년 4명, 6학년 2명이 전부랍니다. 당시 내가 다녔던 금포국민학교는 우리 반만 무려 62명이었는데 도대체 그 많던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요? 일자리가 없어진 이웃들은 농촌을 떠나 인근 소도시로 갔고 다시 소도시를 떠나 대도시로, 대도시를 떠나 꿈의 땅이라 여기는 서울로 갔어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동포들이 일제에 의해서 동토의 땅 산린으로 강제 이주당하듯이 우리 시골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서울로 이주당했다고 생각해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만든 제도와 신자유주의 자본중심의 경제구조는 일제의 총칼보다 더 무섭게 시골을 황폐화시키고 사람들을 내쫓고 있죠. 어느 학자는 우리나라 모든 지방은 서울공화국의 식민지 상태로 수탈당하고 있다고 혹평을 했지요. 저항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지방 사람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도 서울은 돈 냄새를 풍기며 불에 뛰어들 불나방을 부지런히 모으고 있죠.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불나방들이 몸을 태우며 내뿜는 고통의 빛이고 서울의 마천루는 천인혈이요 만성고랍니다. 지방백성들의 피요 1만 지방백성의 기름이랍니다. 비정한 서울, 그곳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지요. 떼약볕 아래서 밭을 갈지 않아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거물질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모순으로 가득 찬 곳이랍니다. 그곳은 잊지도 않은 화폐를 만들어 그들끼리 사고 팔고 종이 조각 정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치를 부풀려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욕망의 도박판을 벌여놓고 일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세상을 동경하지요. 참 의아하지 않나요? 그곳에서는 땀 흘리지 않고 타인의 수고를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죠. 그곳 사람들은 모두 물질을 동경하고 노력 없이 더 많이 가져오는 자를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존경한답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원리전도된 몽상의 세계가 아닌가요?
그 도시는 빈부를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어떤 연민도 가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난한 자는 경쟁에서 진 게으름뱅이일 따름이랍니다. 그 도시는 정의와 불의를 나누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용감하게 싸운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한 성자들만의 정의일 뿐이죠. 그곳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도시지요. 그곳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최고이길 바라고 은근히 자기만이 성공하고 남은 실패하길 바란답니다. 궁극에는 남을 향한 실패의 에너지가 자신 또한 실패케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낮은 의식이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곳이죠. 오늘도 그들은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태교를 생태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녹색대학에 짐을 풀었어요. 교실에 짐을 푸는 이들도 있고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에 텐트를 치는 이들도 있었지요. 텐트 옆에는 염소가 어슬렁거리고 염소똥 냄새가 고향의 향기처럼 우리의 잊혀진 추억을 소환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성과 나이의 경계를 허물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게임도 하고 노래를 불렀지요.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여유와 편안함이 있었어요. 좋아요. 사람들도 좋아요. 시냇물도 나는 좋아. 어둠이 내리면 모닥불바에서 인디아니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을 보아요. 세상 시름을 잊고 모두들 놀이에 집중하고 있어요. 니체는 인간의 삶을 낙타와 사자, 어린아이에 비유했는데 세상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노예 수준의 낙타에서 그저 반항만 있을 뿐 내면이 공허한 사자를 지나서 세상을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했죠. 예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아이들의 육체 속으로 들어간 수많은 어린 예수님들과 함께 재밌게 뛰어놀았답니다. 모내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상병 선생님께서 모내기의 의미와 마음가짐에 대해 기원문을 낭송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우리 본성에 큰 울림을 주었지요. 한 톨의 급시가 한 줄기 모가 되고 한 줄기 모가 10개의 이삭이 되고 10개의 이삭이 1000개의 나락이 됩니다. 하나가 1000배가 되는 기적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적 파국을 기다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한 사람의 간절한 노래가 10명의 목소리가 되고 10명의 목소리가 1000명의 함성이 된다는 것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작은 모 하나를 심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이 쌀 한 톨에 기적을 떠올리고 우리가 매일 이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한 톨의 희망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맛있는 밥 고맙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내 동무야 노래 부르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동무야 내 마음은 꽃같아 외로울 때 너를 보면 어느새 밤해지네. 나도 내가 힘들 때 꽃이 될 수 있다면
과메기 노동을 하면서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 악을 되새겼어요. 그 중에 노동 없는 부가 나라를 망친다고 했죠. 여러분, 노동 없이 벼락부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생각해요. 간디는 그 외에 나라를 망치는 사회악으로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인격 없는 교육, 양심 없는 쾌락, 인간성 없는 과학, 헌신 없는 종교를 꼽았지요. 오늘 모신기는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모든 노동이 공정한 시장에서 차별 없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 조화로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이 놀이가 될 때 우리는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녹색대학의 변소는 아주 생태적이고 인상 깊어요. 변소는 어릴 적 그대로 나무를 걸쳐서 쪼그려 앉게 하고 변기 안은 똥과 오줌을 동시에 배설해도 분리되게 전립선을 기준으로 칸막이를 두었어요. 물론 여성은 똥과 오줌이 나오는 위치가 거의 붙어 있어서 배설 후에 왕겨나 톱밥을 부어 함께 처리하지만 남성은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똥과 오줌이 분리되어 통에 담기고 똥은 직접 톱밥을 부은 후에 반드시 옆에 있는 똥막대기로 밀어서 똥통에 넣어야 합니다. 땅에서 밥이 나오고 밥은 똥이 되고 똥은 톱밥과 혼합되어 훌륭한 퇴비가 되어 다시 생명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요. 우리 지구 문명은 새로운 고차원 문명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지요. 인류의 의식이 상승해 더 이상 서로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헌신하는 세상이 고차원 문명 세계인 천국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천국, 우리의 에덴은 다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 서 있는 3차원 지구, 이 시공간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무극의 궁극 차원계 파라다이스는 결코 만날 수 없답니다. 땅과 하늘은 쓰임과 본체이기에 땅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과 다차원 우주에 살고 있는 무한한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기서 내가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를 서원해 봅니다.